저는 돈의 속성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김승호 회장님의 하루 루틴이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라는 챕터였어요. 저는 돈의 속성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김승호 회장님의 하루 루틴이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CEO는 이런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올해 2020년이 김승호 회장님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그래서 저희가 못 모신 거죠. 원래 나오시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김승호 회장님 듣고 계시면 네, 저희 안식년 다독다독 끝나시면 바로 좀 네. 예. 다독다독에 꼭 나와주세요. 네. 나오시면 제 책 사인해 드릴게요. 네. 귀한 겁니다, 그거. 네. 그래서 네. 근데 안식년에도 왜 당신은 일을 해요? 라고 아내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근데 매일 오전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여기 챕터에 보면은 90페이지 챕터에 보면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네. 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식년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네. 그래서 저도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쵸. 근데 보통 회장님의 일과를 어딘가 소개했거나 정리해준 내용은 이게 최초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봤는데 한 5가지 정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메일을 확인한다. 네. 그래서 이메일에서 내가 뭔가 가부를 결정해야 될 업무 메일은 그 즉시 회답을 하고 또 뭐 광고성 메일들은 바로 삭제하고 내가 뭐 팬이나 뭐 제자들한테 온 메일은 일단 바로 답 안 하고 한 달 정도 묵혀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보관함에 딱 따로 넣어놓는 거죠. 네. 그런 이메일 확인을 가장 먼저 하시고 이메일 확인이 끝나면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문을 보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는 보통의 신문들과 다르게 전 세계 신문사 사이트들을 거의 다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뉴욕타임즈를 시작해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뭐 일본의 아사히, 요미우리 뭐 등등등등. 네. 하여튼 전 세계 신문들을 쭉 사이트들을 둘러보시고요. 중동의 요르단 타임스도 보신대요. 그러니까. 르몽드, 독일의 슈피켈까지 다 보시고요. 다 영어로 돼 있는 건가? 이런 헤드라인들을 그냥 구글로 왜 이렇게 번역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마우스 클릭 찍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의미나 이런 정확한 뜻이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정세나 세계적인 정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좋아요. 구글로 보면 다 번역이 되니까. 네. 좋은 세상입니다. 네. 네. 저희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과 뉴스만을 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세계를 하루에 아침마다 싹 다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보는 시각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네. 러시아의 뉴스까지 매일 보면.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경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신다고 해요. 가장 먼저 들리는 게 야후 파이낸스, 주식 관련된 정보들을 쭉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CNBC나 뭐 블룸버그나 마켓 스크리너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보신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 세계 정황을 보고 메일 정리하고 경제 사이트까지 보시는데 한 2시간. 네이버도 보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네이버 금융까지 보시네요. 네. 이렇게 한 2시간 남짓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사이트들을 보러 가시는데 거의 매일 가는 사이트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매물을 볼 수 있는 미국의 그런 사이트들을 먼저 가신다고 하고요. 부동산을 1년에 이렇게 한두 차례 정도 사신다고 하는데 사이트는 매일같이 방문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가격에 대한 감이 생긴다. 네. 이것도 되게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취미 관심사가 있는 사이트들로 가신다라고 해요. 이렇게 뭐 매일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사장은 정말 길을 제시하고 대표라는 직업은 막 일을 해가지고 막 뭐 이거 실적을 올리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네. 지금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뭔가 이런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되게 매일매일 굉장히 닦아 나가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도 그럼 나도 좀 즐겨찾기라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게
여기 나온 사이트들을 네. 즐겨찾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매일은 못하겠지만 매일 할 수도 있죠. 뭐 2초 동안 클릭해서 한번 봅시다. 네. 우리도. 저는 네. 국내 부동산은 관심이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 경제면과 부동산 뉴스는 매일같이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 한 뭐 100억 선에서 괜찮은 매물을 올해는 하나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한 5억 선에서 엄마가 살 수 있는 부모님이 사실 만한 부동산을 사야겠다. 하고 매일 매물을 보면은 다르죠. 보이는 게 다르고 금매가 떴는데 이 가격에 이 장소가 이거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오늘 할 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 나오는 거를 즐겨찾기 만들어 보기 어때요? 싫어요. 왜요? 여기까지는 자신 없고 일단 갑자기 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음. 지쳐서 못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국내부터라도 조금씩 네. 내가 경제 쪽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네이버 경제면을 한 번씩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계 뉴스 다 보라 그러면 회장님이나 그동안 숙달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그래요. 예, 일반인이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이제 필요한 곳도 한 뭐 몇 개 네, 사이트를 네, 우리가 네. 몰랐던 사이트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네. 드리미님 말씀대로 지금 뉴스만 보는데 2시간이 걸리시는 분하고 저희랑 어떻게 네, 저희는 저는 맞아요, 감당을 맞아요. 못할 것 저희는 같아요. 실무를 해야 되는데 출근도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사이트, 근데 음.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뭐 독일, 프랑스 이거를 다 즐겨찾기 한 매체만 하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헤드라인만. 저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메인 페이지만 한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미분도. 이렇게 네. 하면 아 여기는 이런 생각하고 있네.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난린데 여기는 그 얘기가 없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주에 어땠는지 소감을 말씀해 아니 주시죠. 아니요. 그냥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하신 거. 아 이거 아닌갑다. 네. 유튜브로 한번 하시는 거 네.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은 챕터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기억나는 게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이 또 있어요. 일단 시작부터가 단호하게 없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 이런 그래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예전에 아마 빠숑님하고도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경제 이야기 할 때마다 전문가를 맹신하지 마라. 되게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처음에는 사실 재테크를 전혀 몰랐을 시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막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빠숑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이 말하면 고지고대로 다 믿었던 네. 네,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숑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빠숑님 신뢰하지만 전적으로 믿진 않는다가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분이 어느 지역이 좋다,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다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이제 제가 스스로 투자를 해보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TV에서 나와서 좀 이름 있는 유명한 분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말하면 아 정말 그러겠구나라고 이제 그냥 비판 없이 믿는 수용하는 그런 자세들을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지금은 이제 자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챕터를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석하는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좋은 식견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근데 하고. 정말 부동산의 세법이 이렇게 달라지고 막 계속 이런 게 막 나올 줄은 상상 못했었거든요. 그 전문가분들도 그런 법이 나오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여기 살려니까 너무 법이 복잡하고 세법이 막 장난이 아니게 돼버리고 거기에 따른 상관관계로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단기 동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방향이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토대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된대 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 이 단락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읽어주세요. 네. 네. 일부분이나 누군가는 맞겠지만 그건 점쟁이들이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틀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전에 맞춘 경력만 소개되고
틀린 경력은 사라져서 여전히 전문가처럼 보일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경기 패턴의 원리를 찾아냈다면 1년 안에 세상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수년이면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졌을 것이다. 이런 단락이 있는데 많이 공감됐고 정말 뭔가 이렇게 TV나 어디에 나와서 앞으로의 전망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돼서 그게 정말 다 맞았다면 본인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전망하면 내가 내 돈 다 올인해서 투자를 해서 매년 불려나갔을 텐데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신 것 보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이제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에는 고지고대로 따라서 그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김승호 회장님도 신뢰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되게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죠. 정말 뭐 조 단위의 몇천조 단위의 그런 자산들을 굴리고 그리고 30년 이상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죠. 그분들의 말이. 네. 그분들은 거의 경제에 다다랐기 때문에 또 철학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버핏의 주주 서한을 읽으면 뭐랄까 인간의 그런 탐욕 그리고 공포 그런 것들이 숫자로 표현될 뿐이지 어쨌든 인간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단기적인 막 여기가 오르니까 사세요 이런 말은 믿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뭔가 앞을 보지 못한 채 무작정 지금 뛰어들고 있다. 거품이 만들어지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보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정말 진짜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쉽게 이렇게 미래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봐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시거나 웃어 그냥. 웃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맞아요. 저희가 모셨던 게스트분들 중에도 진짜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뭐 김철광님 같은 분도 계시고 이현투자자문의 대표님도 그러시고 정말 많은 자산을 일궈내신 분들인데 저희가 가끔 이렇게 좀 뭐 투자해요? 뭐 사요? 막 이런 질문 드리면 좀 웃거나 좀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쉽게 예단 안 하세요.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예측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냥 듣는 거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분석을 했을까? 그러니까 왜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분석을 하고 현황을 중개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번씩 얘기했으니까 이제 빠숑님은 어떤 게 좋으셨는가 또 궁금한데 이제 빠숑님이 가장 좋았던 챕터를 공유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라는 챕터였어요. 네. 정말 저는 이제 책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쑥 읽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공감되면서 읽었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읽게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몸을 릴렉스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요. 뭐 침대에서 누워서도 기지개를 피고 또 앉아서 침대 그 턱에 앉아서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몸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좀 어떻게 보니까 좀 잠도 쉽게 깨지고 좀 이게 이미 늙었지만 키 커지는 느낌도 들고 뭔가 해야겠구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지개를 좀 진짜 제 딸하고 아들이 막 놀릴 정도로 막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좀 잘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그냥 정말 이불에서 몸만 싹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근데 한번 이제 그 침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거나 콘도 같은 데 가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빳빳하게 딱딱 세팅돼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세팅 나오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저도 옛날에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책 보기 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딱 각져가지고 딱딱 해놓고 이불을 딱딱 놓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손님들이 왔을 때 뭐 깔끔하네 그 느낌이 줄 정도로 이렇게 쫙쫙 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까는 이불이나 요나 담요나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거든요. 네. 이것도 괜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을 이렇게 딱 세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2개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라고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어요, 진짜. 이건 해요. 네. 근데 뭐 물이 아니라 뭐 물 비슷한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한 잔 있을 수 있으면은 이제 꼭 이게 여러 가지 소화 기능도 돕고 장의 이제 운동을 이제 몸 안쪽에도 뭔가 시작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수분 보충을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목적의식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일찍 일어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1부에서 처음에 했었던 것들처럼 수익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경제생활이 안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는 와중에 가끔 가다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이게 매일 들쭉날쭉하게 되면 몸도 상하고 아무튼 생활에 대한 루틴도 깨져가지고 아무 일도 도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거 제가 팁을 정해드리면요. 그 시간대 하는 일들을 정해놓으면 돼요. 그럼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러면 생활이 일정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아침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할 일, 자기 전에 할 일, 딱 그 시간대 정해놓게 되면은 몸이 세팅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가 굉장히 알차요, 뿌듯하고. 저는 눈 떠갖고 잘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루틴대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빠숑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확 되네요. 맞아요. 그렇게 사시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를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싶었는데 네. 이게 그 비밀이다 이거죠. 네. 저는 이 돈에 대한 책을 다룰 때마다 예전에는 주식책을 다루면 저는 주식을 하지 않은 채로 다독다독해서 주식 전문가를 모셔서 주식책을 다뤄서 그러면 초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날 그런 거 물어보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전문가분이 나오셨는데 이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는 좀 가치나 이분이 공부해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그럼 뭐 사야 돼요? 맨날 이런 질문만 하는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 투자도. 이제 이런 책을 다루니까 이제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돈을 잘 모으고 잘 버는 책에 대해서 다뤘을 때 약간 나는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들이 좀 생겼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루고 싶은 느낌? 근데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독립기념일. 그것이 이제 뭔가 돈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가난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내가 성인으로 정말 제대로 바로 섰다는 것의 독립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살 만큼의 돈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삶. 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제 얘기는 뭐 굳이 자랑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내가 만들어 놨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네.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책을 읽으면서. 네. 부채를 많이 지기도 하는데 이게 좋은 부채인가 아니면 나쁜 부채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내가 로사님 말대로 소비를 할 건가 아니면 다시 투자를 할 건가 이런 고민들도 시작되면서 조금씩 불려가는 재미도 느끼게 되고 아무튼 이런 돈의 속성 같은 책을 읽어보면 내 가치관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좀 뭔가 생각 못했던 부분 돈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책은 그냥 두고두고 서재에 꽂아놨다가 한 번씩 내가 초심을 잃었다 싶을 때 꺼내서 쭉 읽어보시면 또 초심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네, 꼭 한번 구매해서 주기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양장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5권 선물 준비한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다독다독 유튜브에 오셔서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네. 김수호 회장님 사인도 있어요. 네. 저희한테 직접 해주신 건 아니에요. 인쇄된 거예요. 또 솔직해서 탈이네요. 네. 그럼 돈의 속성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